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에 란디르 타쿠르 CEO가 니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텔 파운드리의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인텔이 삼성을 제치고 2030년 파운드리 2위에 설 것이라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TSMC에 이어 2위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 타쿠르는 특히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 팹리스들과 접촉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보다 탄력적이고 지리적으로 균형 잡힌 반도체 공급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인텔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텔이 과연 2030년 파운드리 2위에 오를 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성공을 말할 때는 기존 인텔 칩의 매출은 잡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엑시노스 물량이 삼성 파운드리 매출에 잡힙니다. 이 비중이 근 40% 정도에 이릅니다. 이 내부 고객을 파운드리 고객으로 보는 것이죠. 이 삼성의 경우 엑시노스를 뺀 외부 고객의 면면을 보면 이 퀄컴, 엔비디아, IBM, 테슬라, 바이두 등 일부 중국 업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인텔 내부 칩인 X86 CPU 칩과 같은 물량은 파운드리 물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파운드리 점유율에서도 이런 괴리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 이미 자신의 팹에서 만드는 CPU 같은 물량을 파운드리에 합칠 경우 삼성을 단박에 제치는 것은 상식이죠. 이런 것을 빼고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인텔 파운드리의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를 뒷배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점을 장점으로 거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칩만 배타적으로 만들어 오던 인텔이 파운드리에 나서는 만큼 새롭게 팹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에 팹을 건설 중에 있고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새로 팹을 짓거나 증설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애리조나주 챈들러 팹인데요. 이 팹의 경우는 브룩필드 자산운용과 3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서로 투자금을 나눠서 투입하고 인텔이 50% 지분으로 경영권을 갖되 수익은 배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인텔이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머리를 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인텔의 장점은 고객인 서구 팹리스 입장에서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인텔은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과 유럽의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첨단 칩을 만드는 팹리스로서는 물류나 위험 관리 측면에서 나은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 TSMC 위주로 짜여진 공급망을 다변하는 측면에서 인텔 팹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팹리스들이 대부분 다 인류 팹리스이기 때문에 인텔 팹의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당장 대만의 팹리스인 미디어텍만 해도 최근 인텔 파운드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디어텍이 인텔 파운드리에서 16나노 칩을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현재 대부분의 칩을 TSMC에서 만들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생산 능력을 추가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느꼈고 인텔이 레이더망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수요가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거론한 인텔의 장점들은 역으로 보면 다 인텔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당장 인텔의 공격적 투자 같은 경우도 경쟁사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인텔은 원래 270억 달러였던 설비 투자를 최근 2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반면 삼성은 원래 330억 달러 이상을 신규 칩 생산에 투자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삼성 투자분 가운데 메모리 생산 설비에 얼마나 투자될지 그 결과 순수 파운드리의 용량 확대에 얼마나 투입될지는 불투명하긴 하지만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삼성이나 TSMC 투자는 절대 인텔에 비해 밀리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만 팹을 짓는다는 얘기도 조건 반사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수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칩을 대부분 만드는 TSMC와 삼성의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 등에서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러스터화도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칩과 인텔이 그 서구권에서 만드는 칩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칩 제조 단가가 클러스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를 벌여왔던 미국이 갑자기 칩 제조에 나선다고 금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인텔은 그간 그 파운드리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온 건 사실입니다. x86 IP를 외부에 오픈하고 있고 ARM, 리스크5 등 외부 IP 업체의 IP도 자신의 주조 공장에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냉정히 볼 때 지금 자신의 칩만 만들기도 벅찬 업체입니다. 최근 그 반도체가 전략 자산이 되고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자국 업체 지원과 맞물려서 또다시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텔이 많은 투자에 나서곤 있지만 파운드리 사업을 제대로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가시밭길이란 얘기죠. 하지만 이런 그 어려운 객관적인 여건 속에서도 퀄컴, 미디어텍 등을 고객으로 흡수할 태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인텔이 기존 TSMC, 삼성 고객 빼앗기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워낙 고객풀이 컸던 TSMC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타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M&A와 관련해서도 올 초 그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타워 세미컨덕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도 안 되는 그 12업체 건입니다. 12인치 웨이퍼도 만들지만 대부분 8인치 웨이퍼로 45나노에서 200나노대 칩을 만들기에 인류 업체는 절대 아닙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전력관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을 원하는 고객을 잡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칩 생산을 위해서 8인치 팩 기반 제조 업체를 사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사들인 업체가 바로 타워 세미컨덕터입니다. 이 고객과 관련해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미세 공정 개발이 가능하냐 여부입니다. 인텔이 그 파운드리 재진출을 통해서 외부 칩을 만들기로 했지만 미세 공정에 실패하면 정작 자신의 고부가가치 칩은 삼성이나 TSMC에 다 맡겨야 하는 아이러니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미티어 레이크 같은 경우도 사실상 TSMC 5나노, 6나노에서 대부분 다이를 만들게 되는 게 지금 인텔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양산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TSMC 삼성의 7나노 수준인 미티어 레이크도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펩 겔싱어가 밝힌 그 로드맵대로 1.8나노까지 무난히 2024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에 파운드리 진출 선언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텔의 파운드리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